안녕하십니까. 43강 GTQ 포토샵 기초과정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42강에서는 이미지 자르기까지 진행되었죠. 자, 우리 배울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면, 자, 이미지 조절하기 위해서 이미지 자르기까지 진행되었는데 말 사진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잠깐 복습해서 다시 살펴보고 나머지 과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포토샵 실행시켜 주세요. 포토샵 더블 클릭하셔서 포토샵 실행시키시고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운받았던 파일을 바탕화면에다가 포토샵 기초과정이라고 해서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다운로드 받기로 했었죠. 안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제가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드린 여기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이에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 정도 되는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P01-02라고 하는 이 파일을 가지고 이미지 자르기 과정을 한 번 더 진행해 볼게요. 파일을 가져오시는 위치 알려드렸죠? 저희 바탕화면에다가 폴더 만들었어요. 자, 포토샵을 키셔서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 탭 누르시고 열기를 누르도록 합니다. 열기 클릭할게요. 열기 클릭. 그러면 어느 위치에서 파일을 찾아올 건지 열기 대화 상자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바로 포토샵 기초과정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찾을 수 없는 분들은 우리 바탕화면에다가 이 폴더를 만들었으니까 바탕화면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바탕화면 클릭. 그러면 내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을 모두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남은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 포토샵 기초과정 폴더를 찾아주세요. 내려서 네, 저는 이쯤에 있죠? 자, 포토샵 기초과정 폴더를 더블클릭 따닥 합니다. 따닥. 그러면 그 포토샵 기초과정 폴더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P01-02라고 하는 말 사진 선택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로 이미지 자르기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다 불러오셨죠? 자, 이미지를 확대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돋보기 도구를 클릭해서 사진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시켜서 마우스 포인터가 돋보기 모양으로 변경이 되면 사진을 클릭해 봤을 때 사진이 확대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돋보기 도구는 어디 있느냐면 도구 상자가 여기 있어요. 이거 이렇게 가로줄 여기가 도구 상자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툴박스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단 부분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이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클릭할게요. 자, 클릭하러 가겠습니다. 돋보기 모양 클릭. 그러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이렇게 돋보기 모양으로 변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으로 변경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진 파일 위로 마우스를 가지고 가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확대하고 싶은 부분에 마우스를 가지고 가서 사진을 클릭해요. 자, 저는 말 사진을 클릭하겠습니다. 말 얼굴 부분을 클릭하면 말 얼굴 부분을 중심으로 확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확대가 되죠? 자, 이미지를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점점 크게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다시 이미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축소하시려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건데 여기 키보드에 Alt 키가 있어요. Alt 키. 자,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미지가 축소가 됩니다. 자, 여러분 키보드에서 Alt키 다 확인하셨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포토샵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Alt키를 누를게요. 누르고 다시 화면을 축소시켜 볼게요. Alt키 누르고 축소 버튼,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만 하면 네, 클릭할수록 이미지가 축소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확대하는 돋보기 버튼, Alt키를 눌러서 다시 축소하는 기능, 이거 둘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지를 적당한 크기로 먼저 확대를 해서 이제 자르기 기능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적당한 크기로 확대하려고 돋보기 모양을 선택한 상태로 클릭해 주세요. 클릭. 자, 저는 이 정도 말사진을 크게, 이 정도로 크게 돋보기를 이용해서 확대했어요. 자, 확대된 상황에서 이제 이미지를 자르기 위해서 자르기 도구를 클릭할 건데요. 자르기 도구는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목록 상자에서, 툴박스에서 여기에서 자, 자르기 도구는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이에요. 자르기 도구. 자르기 도구. 자, 자르기 도구를 클릭해서 원하는 만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자를 영역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자, 클릭. 이렇게 선택했죠? 클릭하시고 드래그해서 내가 자를 부분을 선택해요. 자, 드래그해서 선택했죠?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이 정도 해서 엔터키 눌러보면 자, 나머지 여기 끝에 부분은 다 회색 처리가 된 걸 알 수 있어요. 회색 처리가 되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축소가 되었습니다. 아니, 삭제가 되었습니다. 사라졌어요. 자, 이미지가 원래는 이렇게 큰 이미지였죠? 근데 내가 어떤 한 부분만 선택을 해서 엔터키 눌러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삭제시키고 해당 부분만 남겨놓고 지웠어요. 그죠? 그런데 이미지 도구를 써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기 전에 저는 아까 돋보기 도구로 이렇게 확대시킨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자르기 도구를 이용해서 얼굴 부분만 엔터 눌러서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 이미지들은 다 삭제를 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나머지 부분들은 다 삭제가 되었죠? 특정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는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요 자르기 도구를 이용해서 또 확대하는 기능은 여기 밑에 있는 돋보기 도구를 이용해서 축소할 때는 Alt키 누르고 클릭, 확대할 때는 그냥 클릭. 아시겠죠? 네. 자르기 영역이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크기 조절점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다시 자를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원래 이미지가 이렇게 축소하기 전에 원래 원본 이미지를 다 보셨을 때에 자, 이 원본 이미지에서 만약에 자를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자를 영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 때는 조절점을 선택해서 자를 영역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 여기 테두리에 보시면 이렇게 조금 까만 처리가 된 조절점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있는, 지금 여기는 이미지가 까맣게 아니고 조금 사진 파일 그림 색상으로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구분이 되실 거예요. 자, 각 모서리 또는 테두리마다 조절점이 있는데 이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다시 자를 영역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르기 영역을 조절했기 때문에 사진의 중앙이 맞지 않았다면 선택된 틀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미지의 중앙을 적당히 맞춰놓고 엔터를 누르면 그죠? 삭제가 되겠죠? 자를 영역이 정해지겠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자르기 영역을 조절했기 때문에 보세요. 자르기 영역을 이렇게 선택해 놨죠. 말 다리 부분을 선택해 놓은 상황인데 사진의 중앙이 맞지 않았을 때에 여기 스크롤바 있죠. 스크롤바를 위아래 움직이셔서 사진 중앙으로 적당히 맞추고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엔터 누르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이미지를 싹 잘라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가 원하는 크기로 잘라내졌으면 만약에 사진을 잘못 잘랐으면 어떻게 했었어요? 작업 내역이라는 필터로 가셔서 여기 부분을 클릭하시면 파일을 가장 먼저 불러왔던 부분으로 돌아가고 자르기 기능을 눌러보시면 자르기 작업 내역을 눌러보시면 잘라내졌을 때의 모습으로 지금 화면 모습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 원본 파일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또는 자르기 요 작업 내역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잘라내었던 그 작업 돌아가게 돼요. 작업 내역은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르기 전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한다? 파일 열었던 여기 버튼 이 작업 내역으로 클릭한다. 그러면 파일이 불러와졌던 초기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갈 수가 있다. 되돌아갈 수가 있다. 여기 버튼 누르면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작업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작업 내역 팔레트에서 자르기를 다시 클릭하게 되면 내가 자르기 영역 선택했던 부분으로 네, 되돌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죠?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기울어진 이미지를 바로잡기 한번 해볼 거예요. 기울어진 이미지 바로잡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할 건데요. 자,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파일 탭에 열기 버튼 눌러주셔야겠죠? 파일 탭에 열기 클릭할게요. 열기 클릭. 자, 그러면 어떤 파일을 불러오느냐? P01-03 이 사진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 선택한 다음에 아래에 있는 열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파일 선택한 다음에 열기 클릭하면 돼요. 열기 클릭. 자, 그러면 지금 위에 작업창에 두 가지 탭이 생겼는데 가장 첫 번째 있던 탭은 아까 말 사진이죠? 자르기 공부를 하기 위해 가져왔던 말 사진이고 지금 새로 연 파일은 두 번째로 열었기 때문에 두 번째 목록에 생성되었죠? 지금 이 그림인데요. 이 이미지인데요. 자, 이미지를 회전시킬 거예요. 회전시키기 위해서 이미지 탭 클릭해 주세요. 이미지 탭 클릭. 여기에서 캔버스 회전이 있습니다. 캔버스 회전. 캔버스 회전. 음? 이미지 캔버스 회전. 음, 네. 이미지 회전 또는 캔버스 회전 또는 이미지 회전이라고 있네요. 똑같은 기능인데요.
포토샵 그 버전에 따라서 목록 이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미지 회전 또는 캔버스 회전 찾아보세요. 이미지 회전 또는 캔버스 회전 찾아보시고, 자, 우리는 이 이미지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눌러서 회전시킬 거예요.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클릭합니다. 클릭하러 가겠습니다. 이미지 클릭, 이미지 회전 또는 캔버스 회전 누르신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클릭, 클릭. 자, 클릭해서 이미지를 회전시켰어요. 기울어진 이미지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도구 상자에서 스포이드 도구를 길게 누를 거예요. 자, 스포이드 도구가 어떤 거냐 하면 네. 도구 상자에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스포이드 모양의 버튼이 있죠? 요거를 먼저 길게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측정 도구 또는 눈금자 도구라고 있을 건데 저희 눈금자 도구 선택하도록 할게요. 눈금자 도구 선택. 자, 그러면 이렇게 자모양의 아이콘으로 변경이 되었을 거예요. 측정 도구 또는 이게 이름이 뭐였지? 네, 눈금자 도구. 버전에 따라서 측정 도구 또는 눈금자 도구라고 불리는데 이 아이콘, 자 모양의 아이콘 선택하시고 자, 기울어진 이미지를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지금 이 이미지가 살짝 이렇게 기울어졌죠. 이 기울어진 이미지를 마우스로 드래그할 거예요. 눈금자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끝부분에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자, 위에서부터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동해가지고 끝부분까지 오세요. 끝부분까지 길게 드래그 하셔서 이미지가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옵션 바에 표시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옵션 바는 이쪽인데요. 지금 눈금자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X축과 Y축 그리고 뭐 와이드, 가로, 하이트, 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 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지 기울기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도구로 그은 선, 이 선은 측정 도구, 눈금자 도구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한 선은 마우스로 선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좌우 양쪽 끝에 요 플러스 요 작은 뭐라고 할까요? 시작점 끝점을 클릭해서 선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새로 조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미지, 캔버스 회전의 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미지 탭에 가서 이미지 회전으로 가셔서 이미지 탭, 이미지 회전, 임의를 선택할 거예요. 이미지 회전 또는 캔버스 회전입니다. 임의 선택하셨나요? 임의. 자, 이미지 회전의 대화 상자가 이미 클릭하도록 할게요. 아직 저는 클릭한 상황이 아니라서 이미지 회전 또는 캔버스 회전에서 임의 선택. 자, 선택해서 캔버스 회전이라고 대화 상자가 나타났죠? 여기에서 대화 상자에 각도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면
회전 방향을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도록 합니다. 확인 클릭할게요. 확인 클릭. 자,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각도를 아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자, 시작점과 끝점을 대각선과 대각선으로 이었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각도가 총 36.1도, 마이너스 36.1도라고 설정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가지고 회전을 시켜보면 이 각도에 맞춰서 이미지 기울었던 게 이렇게 확 기울어져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이미 눌렀을 경우에 지금 각도가 36.7도라고 나와 있죠. 지금 제가 선택한 이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에 맞춰서 기울어진 이미지를 반듯하게 고쳐줄게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각도를 과하게 36.07로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아까처럼 확 기울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확 기우는 것까지 아셨죠? 근데 이 정도의 기울기를 좀 수평적으로 맞추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미지의 시작점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아까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36점 몇 도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 정도로 기울기를 표시를 해놨고 위에 보시면 자, 몇 도라고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1.9도죠. 아까는 마이너스 3.6점 몇 도였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임의 선택해 보면 이미지 탭, 이미지 회전 또는 캔버스 회전 클릭, 임의 선택. 그러면 캔버스 회전이랑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95 이거 같은 거예요. 이거를 확인 눌러주면 아주 살짝 마이너스 1.9도로 이렇게 기울어진 게 보이죠? 기준은 여기 우리가 그었던 선을 기준으로 이미지가 회전이 되는 거예요. 기울어진 이미지를 수평적으로 맞추고 싶다 할 때 쓰는 기능이었고요. 이미지 각도에 맞게 회전이 되었어요. 그죠? 이미지에 필요 없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자르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나머지 영역을 잘라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느냐? 자르기 도구를 선택합니다. 자르기 도구 선택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자르기 도구를 선택했을 때 조절점마다 여기 버튼 뭐라고 할까요? 여기 조절점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서 내가 자를 영역을 이렇게 선택해 줘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엔터 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자르기 도구를 이미 선택한 상황이시면 자, 자르기 도구를 자르기 도구를 선택한 상황이면 이렇게 내가 자를 영역만 따로 드래그해서 자를 영역만 선택해서 여기 삐져나가네요. 이렇게 이미지 네, 이미지 밖으로 겉으로 안 나가게 맞춰서 이 이미지 안에서 자르기 영역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영역을 따로 설정을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조절점을 통해서 이미지 자를 영역을 선택해도 되고 드래그를 해서 좀 더 자유롭게 내가 삭제할 부분, 이미지를 잘라낼 부분을 설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엔터 쳐볼까요? 엔터. 그러면 아까 기울어졌던 이미지를 수평적으로 맞춰놓고, 그죠?
그리고 내가 쓸 부분, 내가 쓰고 싶은 이미지만 잘라내는 것까지 성공이 되었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색상 조절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색상 조절하기. 색상 조절하기로 들어왔는데요. 네, 색상 조절하기. 흐린 사진을 선명하게 만드는 거, 어두운 사진을 밝게 만드는 거, 분위기 있는 사진을 만드는 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흐린 사진을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제 파일을 불러와 볼까요? 포토샵 파일에서 열기 파일 탭 있죠? 파일 클릭하셔서 열기 클릭합니다. 열기. 지금 저는 여기 자르기 기능이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라 열기가 비활성화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엔터 눌러서 자를 영역을 다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파일에서 열기가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열기 영역이 비활성화 처리가 되었다. 그래서 열기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분은 방금 과정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네, 흐린 사진 선명하게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파일 열기로 들어가셔서요. 파일 열기 들어가셔서 어떤 파일을 불러오느냐? 여기 P01-04 죄송합니다. P01-04가 아니라 파일을 저희가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예제 파일이 아니네요. 자, 파일 다시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여러분께 카카오톡으로 파일 다운로드 받는 주소를 보내드렸죠? 28일 날 이렇게 생긴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이 링크를 클릭해서 앞으로 쓸 이미지 파일을 좀 더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클릭해 주세요. 링크 클릭. 자,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전자도서관 칸으로 들어온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전자도서관을 한번 클릭합니다. 전자도서관 한번 클릭해요. 그러면 하단 부분에 여기에 검색할 수 있는 칸이 열려요. 나머지 선택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포토샵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포토샵이라고 입력해요. 그런 다음에 검색 눌러주세요. 검색 클릭, 검색 클릭. 자, 그러면 교재가 총 2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포토샵 교재는 요거예요. 이거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여기 그림 파일 부분을 클릭하면 자, 요렇게 하단 부분에 이미지 파일들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이렇게 다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지금 하는 과정, 색상 조절하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 예제 파일들 2-1번부터 2-05번까지 5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이 버튼 여기 사진 파일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모양으로 변경될 거예요. 그때 눌러주시면 돼요. 누르시면 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웹 브라우저는 크롬인데 크롬 기준으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하단 부분에 표시를 따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바로 열 것이면 이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우리는 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 먼저 확인을 할 거죠.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작은 목록 단추 누를게요. 작은 목록 단추 클릭. 그러면 자, 다시 작은 목록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세 가지의 해당 메뉴가 생기는데 열기를 누르게 되면 이 파일이 바로 열려요. 바로 열리면 우리가 경로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바로 열기는 누르지 마시고 해당 파일에 해당 유형의 파일도 항상 열기를 클릭해 놓으면 내가 따로 클릭하지 않았어도 파일이 바로 열리게 됩니다. 바로 열리는 것보다 우리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내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폴더 열기를 눌러줄게요. 폴더 열기를 누르세요. 이렇게 파일을 눌러주시면 아래에 저장되어 있는 게 보이게 되고 크롬 기준으로 크롬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 기준으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보이고 여기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서 폴더 열기를 해주세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폴더 열기 클릭. 자, 그러면 지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이 경로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다 컴퓨터가 좀 느려서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띄워주지 못해서 지금 화면이 잡힌 상황인데 다시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다 잡혀 있죠? 다운로드 받아진 내용들이 보이죠? 여기에서 지금 오늘 다운로드 받은 건 요거 한 개가 있네요. 이거를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온 바탕화면에 만들어 놓은 포토샵 기초과정 폴더로 옮겨 놓도록 할게요. 붙여넣기를 할게요. 자, 붙여넣기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파일 연 경로에서 파일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주면 되겠죠? 자, 컨트롤 C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붙여넣을 폴더 가서 내가 붙여넣을 포토샵 기초과정 폴더로 와서 여기 하얀 부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 해주면 네, 여기 있네요. P02-01이라고 생겨 있죠? 자, 01부터 05까지 여기에다가 이제 저장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까지 진행합시다. 전자도서관 우리가 찾아온 여기 오셔서 색상 조절하기에 예제 파일들 다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나머지 0202 클릭. 0202 클릭하니까 하단 부분에 크롬 같은 경우는 따로 생기죠. 그래서 여기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폴더 열기를 클릭할 거예요. 폴더 열기 클릭.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경로가 요렇게 되는데 이 경로에서 지금 다운받은 파일을 컨트롤 C 한 다음에 우리가 바탕화면에다가 포토샵 기초과정 폴더 만들었죠? 포토샵 기초과정 폴더 선택한 다음 여기 이제 빈 공간에 컨트롤 V 해서 다시 한번 다운로드 받았고 나머지 3, 4, 5 파일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 4, 5 다 다운로드 받았어요. 3, 4, 5. 그래서 자, 준비가 되었죠? 다시 폴더 포토샵으로 돌아오셔서 파일 열기 클릭하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 02 내용부터 02부터 05까지 다 다운로드 5개 이거 다 다운로드 받아줬어요. 자, 파일 볼 때 사진 파일을 미리 보는 것도 좋지만 나는 목록 내용으로 작게 처리해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이콘을 어떻게 볼지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작은 목록 단추를 눌렀을 경우에 어떻게 보고 싶은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은 자동 정렬에
큰 아이콘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 간단히를 눌러가지고 파일명만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큰 아이콘이 선택되니까 아주 크게 처리가 됐죠. 사진 파일이. 네,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간단히를 선택해서 파일명만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간단히 아이콘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파일을 미리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큰 아이콘 또는 아주 큰 아이콘 선택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저는 여러분이랑 교재를 같이 여러분께 파일을 먼저 보여드려야 돼서 이렇게 목록 단축 큰 아이콘으로 놓고 사진 파일을 보여드리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불러오는 파일은 어떤 거냐 하면 P-02 P02-01 P02-01이라는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선택, 열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세 번째 탭으로 열렸어요. 그죠? 앞서 하나, 두 개의 파일을 가지고 예제 파일을 가지고 공부해서 지금 따로 저장해서 닫지 않았기 때문에 열려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 파일로 P02-01로 파일이 열렸습니다. 자, 흐린 사진 선명하게 만들기죠. 어떻게 선명하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 탭으로 가세요. 이미지 탭 클릭. 자, 여기에서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 있죠? 두 번째에 자, 조정 선택. 여기에서 두 번째, 마찬가지로 두 번째 보시면 레벨이라고 있어요. 레벨 클릭하도록 합니다. 레벨 클릭, 이미지 조정, 레벨 클릭. 자, 그러면 레벨 대화 상자가 나타났죠? 레벨 대화 상자에서 자, 가운데 삼각형 있어요. 가운데 삼각형, 요거 말하는 거예요. 가운데 삼각형을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중간 톤의 밝은 부분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화살표 삼각형 버튼을 클릭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중간쯤 이 정도로 놓도록 할게요. 이 정도 여기 있었던 삼각형 아이콘을 이 정도로 옮겼어요. 그래서 중간 톤의 밝은 부분을 좀 늘려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밝은 톤을 조절하기 위해서 오른쪽 삼각형 있죠? 오른쪽 삼각형을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미지 전체를 밝게 조절하도록 할게요. 왼쪽으로 살짝 넣어서 살짝 이렇게 움직여서 밝게 처리를 할게요. 밝게. 다 하면 아예 하얗게 변할 정도로 너무 밝아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보기 적절하게 밝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밝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죠? 원래는 이 끝에 있었던 삼각형 도형들이 이렇게 조금 더 왼쪽으로 보내놓으니까 이렇게 조금 더 밝게 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뭐지?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두 번째 수업부터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서 첫 번째 수업이 종료됩니다.